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마입니다. 2025년식 K5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트림이 생기기도 했고 가격에도 약간의 변화 그리고 옵션들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상품성을 좀 개선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점들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어떤 트림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K5는 1.6 터보 가솔린하고 2.0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약 70% 이상 구매가 되기 때문에 주력 상품인 1.6 가솔린 터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파워트레인들도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옵션이 바뀐 것들은. 그래서 이걸 위주로 설명을 드려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가격을 보면은 1.6 가솔린 같은 경우 2,932만원이 됐는데 기존의 2,868만원에서 약 64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노블레스는 3,259만원에서 3,327만원으로 약 68만원 상승을 했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기존 3,526만원에서 3,601만원으로 75만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새로운 트림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바로 2.0 가솔린에만 새롭게 스마트 셀렉션이라는 트림이 생겼습니다. 이 스마트 셀렉션하고 기존의 2.0 프레스티지하고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한마디로 25년식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한 6, 70만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스마트 셀렉션은 기존 프레스티지보다도 오히려 조금 낮은 가격이니까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이 자동 변속기에서 부츠 타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부츠 타입은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어 밀던 거 있죠. 그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스티어링 휠 경고라던가 요런 열선 스티어링 휠 이것들이 베스트 셀렉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프레스티지처럼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16인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부터는 17인치가 들어가는데 스마트 셀렉션은 16인치 그리고 역시나 프레스티지에 있는 요 가죽 스티어링 휠 요것도 없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스마트 셀렉션에서는 이렇게 풋 파킹 브레이크로 들어가 있죠. 브레이크 옆에 다시 왼발로 풋 파킹으로 꼭 밟아줘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이 스마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우리 한 10년 전에 타던 K5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영업용 그리고 각종 렌트카 이런 데서 구입을 하기 더 좋은 가성비 차량을 내놓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이 스마트 셀렉션에서 옵션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셀렉션이 디자인 자체가 전용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과연 이게 진짜 가성비인지 요걸 따져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베스트 셀렉션 구입하는 것보다 1.6 가솔린 터보로 가서 프레스티지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1.6 가솔린 무엇이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트레인에서는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근데 파워트레인이 1.6 가솔린하고 2.0 가솔린은 이게 틀립니다. 렉 구동형이냐 아니면 일반 MDPS냐 요 차이가 있으니까 요것도 잘 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렉 구동형이 한 단계 더 진화됐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게 제네시스에도 전부 다 렉 구동형으로 들어가 있죠. 장단점은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다스에서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의무화되는 소화기 들어가 있고요. 선바이저에 LED 조명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거는 가격 얼마 안 하긴 하지만 요것도 그래도 신경을 썼다는 거. 편의사양에서 열선 스티어링 휠 핸들 헨따가 들어가 있죠. 이게 2.0에서는 스티어링이 가죽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1.6 가솔린 같은 경우는 요렇게 D컷 가죽 스티어링 휠이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2.0은 이번에 가죽으로 변경이 됐다.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렇게 들어간 것들 요거는 원래 컴포트 옵션에 있었던 거죠. 열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으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컴포트를 하기 아쉬운 분들한테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두 개가 컴포트에서 빠지면서 여기 가격을 보시면은 20만원이
인하가 됐어요. 기존에 119만원이었는데 지금 20만원 인하돼서 99만원이 되니까 사실은 프레스티지가 표면적으로는 67만원이 인상이 됐지만 20만원이 빠지면 47만원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나는 핸들 따뜻한 거 이런 거 겨울에 잘 안 쓰는데 이러신 분들한테는 사실 필요가 없는 옵션이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잘 씁니다. 겨울에 이 핸들 차가운 거를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잘 쓰긴 하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요런 것들까지 들어가니까 대략 한 40만원 정도는 상승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식 변경하면서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거나 1-20만원 요렇게 아주 살짝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 요즘은 60-70 막 이렇게 인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노블레스 한번 보면은 요렇게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운전석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요게 원래 어디 있었죠? 시그니처에 있었거든요. 그게 노블레스로 내려오면서 노블레스의 상품성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됐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노블레스하고 프레스티지가 395만원 차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트림에서 컴포트 10만원이 싸지고, 드라이브 와이저도 29만원, 약 30만원 정도가 싸지고, 12.3인치 클러스터 팩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마트 커넥터도 59만원이 낮아지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하면은 242만원, 이 정도 옵션이 더 추가가 되니까 트림에서 차이 나는 거는 150 정도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프레스티지에서 노블레스로 올라가는 게 괜찮냐, 요렇게 한번 따져보면은 휠과 타이어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서 운전석 전동 시트로 바뀌는 거, 허리 지지대, 요런 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변동이 되는데, 이 정도 옵션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노블레스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레스티지로 해서 극 가성비로 해서 뭐 옵션 한두 개 정도 추가하고 요렇게 타시는 게 진짜 비용적인 측면에선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옵션 편의사양 가져가면서 하는 거는 노블레스가 최고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그니처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노블레스에서 시그니처로 올라가는데 274만원이 차이가 있어요. 컴포트에서 30만원이 낮아지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여기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마찬가지로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 자체가 없으면은 사각지대에서 표시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드라이브 와이즈 굳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정말 가끔 우리가 완전 사각지대에서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이래서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훅 나오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못 볼 때 있는데 센서들이 알려주는 거, 저는 이게 운전하시는 동안에 꼭 한 번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만 막는다고 하면은 이 옵션 값을 다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시그니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스마트 커넥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요런 거를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표면적으로는 274만원이지만 요 옵션들로 인해서 154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노블레스하고 시그니처 차이는 120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 120만원의 차이가 뒷좌석의 이중접합 차은글라스, 소음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을 줄 거고요. 요런 퀼팅 가죽 시트,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요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옆좌석에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밀리카로 쓰기에, 또는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옵션의 투자를 조금만 줄이면은 운전자한테 가장 좋은 거는 요 노블레스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기본으로 할 거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는 스타일도 넣을 거고 컴포트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도 넣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까지 올라가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노블레스에서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스타일 정도 요렇게만 넣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노블레스가 최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옵션 뭐 여러가지 더 선택하시고, 나는 무조건 풀옵션이 좋아 라고 하시면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시는 건데, 노블레스가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괜찮다
라는 생각입니다. 시그니처에서 컴포트 옵션이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뒷좌석의 측면 수동성 커튼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 사실상 컴포트 옵션은 이제 선택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 시트를 많이 접으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시그니처의 컴포트 옵션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시면은 이렇게 쓰셔도 패밀리카로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비용이 낮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파워 트렁크, 이 스마트 파워 트렁크하고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 트렁크하고는 다릅니다. 파워라는 글자가 있죠. 이 스마트 트렁크라는 거는 우리가 짐을 들고 있어서 손으로 뭔가를 열 수가 없을 때 키를 소지한 채 짐을 들고 트렁크에 가서 서면 3초 후에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아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 파워라는 글자가 붙으면은 여기서 전동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닫을 때도 버튼으로 눌러서 닫아주고 열리고 하는 게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년식 K5 같은 경우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이렇게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짐 들고 서 있어도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무조건 버튼이나 무슨 신호를 줘야만 열 수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사양에 들어가 있는 건데 가격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뒷좌석에도 매트를 고정할 수 있는 발매트 고정고리가 뒷좌석에도 생겼다는 거. 이게 뒷좌석에는 딱 밟고 있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릴 때들이 있거든요. 그걸 앞에처럼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생겼다는 거, 그런 것도 작은 부분에서 디테일이 보이긴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각 트림에서 약 한 6-70만원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서 변화가 조금 있었고요. 이거는 컴포트 옵션에 있었던 것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 이게 전사양에 포함이 됐고, 소화기랑 선바이저에 LED 조명이 들어간 거, 그리고 노블레스에서도 이렇게 기존 시그니처에 있던 옵션들이 노블레스로 오면서 노블레스의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전사양에 적용된 컴포트에서 빠진 기능,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진동 경고, 요거를 제외하면은 시그니처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노블레스 트림은 기존에도 괜찮았지만 더 괜찮아졌다. K5는 진짜 노블레스가 거의 주력으로 판매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풀옵션 이게 더 강하긴 하지만 노블레스의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SUV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옵션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스 사운드,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것들은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 스타일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요거는 디자인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한번 골라보시고 어떤 옵션들을 선택하셨는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댓글 보고 다른 분들도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25년식 K5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새로운 트림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옵션은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